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 첼시 FC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첼시 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승 7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첼시 FC는 토트넘 하스퍼보다 올 시즌 성적 면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까지 너무나도 많은 부상 문제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3월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면서 대략 3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강력한 스쿼드가 가동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제드 스펜스, 크리스찬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오도기, 루카스 베리발, 로드리고 벤탄쿠르, 제임스 메디슨, 윌슨 오도베르, 도미닉 솔랑키, 손흥민 선수까지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부상 중이었던 센터백 듀오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와 미키 반더벤 선수를 동시에 복귀시키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단행하면서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 나섰고 최근 꽤나 많은 경기에서 벤치에 앉았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당연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첼시 FC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 말로 귀스토, 트레버 샬로바, 르바이 콜릴, 마르크 쿠쿠레야, 모이세스 카이세도, 엔조 페르난데스, 페드로 네투, 콜 파머, 제이든 산초, 니콜라 잭슨 등 올 시즌 첼시의 선전을 이끌고 있는 주전급 라인업이 풀 가동되면서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 FC를 상대로 최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대이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는 특히나 원정 경기인 만큼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 밀리는 매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볼 소유권에 있어서는 내주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대4의 수치를 넘어갈 정도로 기본적인 경기 흐름은 첼시 FC가 토트넘보다 더 우세한 양상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6대4 이상의 차이가 느껴지는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첼시에게 내주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첼시에게 실점 위기를 내주면서 힘든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분 만에 니콜라스 잭슨 선수에게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이 홈으로 치면서 골대까지 맞는 등 경기 시작부터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6분에도 첼시의 크로스에 이은 세컨볼을 말로 귀스토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위기에 빠졌지만 다행히 역구문을 맞고 벗어났고 전반전 11분에는 제이든 산초 선수에게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했으며 전반전 18분에는 콜파머 선수가 결정적인 땅볼 크로스를 토트넘 하스퍼의 골문 바로 앞까지 보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상 첼시에게 영혼까지 털리는 압도적인 경기 내용으로 밀리면서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 공격수들의 끊임없는 침투와 압박에 수비진이 계속된 고전을 하면서 위기에 빠졌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여러 차례 패스미스로 허무하게 볼 소유권을 내주는 등 압박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토트넘은 수비적인 불안함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격 빌드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전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첼시에게 찬스를 내줬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8분 니콜라스 잭슨 선수 한 명에게 미키 반더벤, 제드 스펜스 두 명의 선수가 영혼까지 털리면서 슈팅 찬스를 내줬고 전반전 막판에는 제이든 산초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거의 실점이나 다름없는 찬스를 내줬지만 이것을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에게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리는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의 스코어로 간신히 후반전에 돌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은 첼시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의 경기였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에 비해 실점을 내주지 않고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부분은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스코어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워낙 밀리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 공격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지만 순간적인 역습 찬스는 그래도 몇 차례 만들면서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노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역시나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첼시 수비진을 그나마 위협할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2분 순간적인 역습 상황에서 좌우로 흔드는 드리블 후 왼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말로 귀스토 선수의 블로킹이 막혔고 전반전 36분에는 또다시 말로 귀스토 선수와 1대1로 맞닥뜨렸는데 이번에도 타이밍을 잡아먹는 순간적인 드리블로 말로 귀스토 선수를 녹인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골문 바로 앞까지 집어넣는 등 비록 손흥민 선수의 공격이 유효타를 날리지는 못했지만
전반전 미약했던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에서 그나마 역할을 해준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필요했던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들어서도 경기력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후반전 초반부터 또다시 첼시에게 찬스들을 내줬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콜파머 선수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이어받은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완벽한 헤드로 실점을 내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에 좋지 못한 흐름을 후반전에도 이어가게 됐고, 그나마 실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토트넘으로서는 이제는 득점을 노려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 하스퍼는 56분에도 크로스 상황에서 나온 세컨볼을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가 미쳐버린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추가골을 내줬지만, 다행히 카이세도 선수의 두 번째 골은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취소가 되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한 골 차이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브레노 존슨 선수와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를 투입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는 69분 중원에서 직접 볼을 뺏어낸 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토트넘 하스퍼는 계속해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1대1 동점을 만드는 정말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는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의 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결국 VAR 결과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의 득점은 취소가 되었고, 사르 선수는 득점 취소에 더해 오히려 카드까지 받으면서 첼시와 토트넘 하스퍼의 혼란스러운 후반전 경기는 다시금 0대1의 스코어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위험지역에서 좋은 드리블로 프리킥 찬스를 한 차례 얻어내기도 했지만,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프리킥은 수비수들의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갔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몇 차례 만들어내는 찬스를 제외하면 거의 빈공에 가까운 경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9분 손흥민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슬라이딩으로 발을 갖다 대면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고,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와의 이번 경기를 0대1 패배라는 정말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첼시에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내용의 경기였는데, 물론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계속 힘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유효 슈팅이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첼시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못했고, 사실상 후반전 막판까지 0대1의 스코어가 유지가 된 것이 다행일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